오늘 알려드린 이 키워드 공부법으로 모든 과목을 접근한다면 공부 방향 제대로 잡고 직진해 필요한 것만 완벽하게 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최상위권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최근 40만 조회수를 넘은 타이핑 공부법, 20만 조회수를 바라보는 그룹핑 암기법, 그 밖에 새치기 암기법, 프레임 암기법 등 제가 올려드리는 여러 암기법 및 공부법 영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키워드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우주 안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모두 키워드에서 시작해서 키워드에서 끝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험에서 키워드가 갖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뭐라고? 지금 목성에서 시청 중인데 거기 시험은 안 그렇다고? 아직 문명이 덜 발달했네. 오늘은 이 키워드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 모든 디테일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퍼준다는데 최소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은 눌러주겠지? 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키워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검색하면 바로 주된 사상,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어라고 나오네요. 말 그대로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공부 관점에서 더 알기 쉽게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문장 또는 문단을 볼 때 그 뜻이 온전히 보존되는 최소한의 단어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키워드는 어떤 개념 혹은 핵심 키워드,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를 구성하는 하위 키워드로 구성됩니다. 이는 연속적인 계층 구조로 핵심 키워드였던 개념이 다시 그보다 더 높은 핵심 키워드의 하위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키워드가 갖는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험과 공부 관점에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대부분의 서술형 시험은 키워드 위주로 채점이 들어갑니다. 서술형 시험도 나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그 기준이 교과서에 나온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답안지에 들어가야 할 키워드가 몇 개가 들어갔냐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요. 제가 레지던트 시절 여러 과목 조교를 했을 때도 교수님들께서 세우신 채점 기준을 보면 공통적으로 키워드의 개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 역시 구성 키워드 자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제시문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유추하고 그 핵심 키워드의 구성 키워드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기본 틀을 이룹니다. 결론은 모든 시험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공부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공부는 지식을 머리에 넣는 인풋, 머리에 넣은 지식을 다시 꺼내보는 아웃풋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키워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풋 관점에서 말하면 책 한 권을 머리에 넣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와 조사를 머릿속에 넣는다는 게 아닙니다. 책을 구성하는 목차가 머릿속에 있고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들과 그걸 구성하는 키워드들을 숙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웃풋의 중요성은 타이핑 공부법에서 굉장히 강조했었죠. 아웃풋을 진행하는 데 있어도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을 바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을 먼저 꺼내고 그 키워드들이 말이 되게끔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아웃풋의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됩니다. 뇌과학 관점에서 인간의 뇌는 어떤 정보를 한꺼번에 꺼내기보다는 어떤 단서를 기반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인출하는 데 더 적합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나 중요한 키워드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인풋 활용법과 아웃풋 활용법입니다. 인풋 활용법부터 살펴볼게요. 객관식 문제 위주의 시험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1차적으로 책에 키워드를 표시해주고요. 2차적으로 포스트잇 또는 책 옆에 핵심 키워드를 잘 구조화해서 적고 그 아래 구성 키워드들을 적어줍니다. 이때 모든 키워드를 적는 방식과 필요한 키워드만 적는 방식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키워드를 적는 건 당연히 공간이 부족하므로 두 문자 정도를 추출하고 외우기 편한 방식으로 그룹핑 또는 순서를 바꾼 형태로 적어 놓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암기법 무기창고에 잘 쌓아놨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필요한 키워드만 적는 방식은 기출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기출에서 언급되는 키워드만 적거나 본인이 암기해 봤을 때 잘 안 외워지는 키워드 위주로 적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시험 특성과 성향에 따라 그리고 과목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웃풋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아웃풋 활용법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서를 어느 정도 제시해준 상태에서 키워드를 꺼내는 방식입니다. 포스트잇, A4 용지 또는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에 알아야 하는 제목을 적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를 보고 나머지 내용을 써보는 방식입니다. 객관식 위주의 시험이나 서술형 과목이라도 완전히 마스터하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목차만 써놓거나 아예 목차마저 쓰지 않고 빈 종이 또는 빈 워드 파일에서 세부 제목부터 하위 키워드까지 모조리 써내려가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책 한 권이 머릿속에 들어있나 확인하는 방법이죠. 제가 타이핑 공부법에서 말씀드렸던 서양 철학사를 공부했을 때 활용한 방식입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공부했으니 당연히 A+는 사수했겠죠. 키워드의 중요성과 활용법까지 말씀드렸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어떻게 뽑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제가 이미 영상으로 다뤘던 여러 공부법들을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일종의 업그레이드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키워드를 뽑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죠. 바로 주제 인지입니다. 저도 가끔 저질렀던 오류인데요. 너무 키워드 뽑는 데만 혈안이 돼서 지금 내가 어떤 파트에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주제가 어떤 건지를 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주위의 개념들과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큰 그림 내에서 디테일을 확장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세요. 둘째는 끊어가면서 문장 나누기. 딱 봤을 때 이해가 잘 되는 문장이라면 넘겨도 되지만 한글이지만 독해가 어려운 부분들을 분명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는 영어 직독직해 하듯이 의미 단위로 문장을 쪼개고 이해가 되기 쉽게 변형시킨 후 접근을 해주세요. 셋째는 문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외울 키워드들을 추출해냅니다. 어떤 단어를 키워드를 정하는지 그 기준은 키워드를 더 정교하게 뽑아내는 법 파트에서 한꺼번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넷째, 개수 세기. 키워드를 다 정했으면 키워드의 개수를 한번 세줍니다. 이 자체가 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아웃풋을 했을 때 몇 개를 못 썼는지 확인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각 키워드 위에 번호를 붙이는 것도 좋아요. 다섯째, 키워드들을 외우기 좋게 가공해줍니다. 그룹핑, 해치기, 프레임 암기법 등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디테일한 방법은 제 암기법 무비창고 재생 목록에 가셔서 복습해주세요. 여섯째, 각 키워드들을 이제 외워줍니다. 바로 전 단계를 제대로 했다면 별 어려움 없이 외울 수 있으실 겁니다. 일곱 번째, 암기의 완성은 다시 꺼내보는 거죠. 이때 타이핑을 이용하는 걸 가장 추천하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거나 말로 꺼내보거나 펜으로 써보거나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꺼내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키워드는 수정을 해주고 미진하게 외워진 부분은 다시 확실하게 외워주도록 합시다. 그럼 키워드를 더 정교하게 뽑아내는 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첫째는 조사 및 겹치는 단어 빼기입니다. 외울 것은 최대한 줄여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당연히 가장 빼기도 쉽고 눈에도 보이는 게 모든 단어의 조사, 그리고 주제 개념과 겹치는 단어입니다. 가령 A 개념을 구성하는 하부 개념이 B, C, D일 때 각각 이를 설명하는 단어들에 A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A라는 단어는 빼주는 겁니다. 둘째는 키워드 선별하기. 한 문단을 외운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나온 모든 단어를 외우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어떤 단어를 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기출분석입니다. 얼마 전에 올린 기출분석편에서 여러 년도 기출에서 계속 언급되는 키워드는 외워주고 언급이 안 되는 키워드는 과감히 버리라고 했었죠. 자세한 건 기출분석편을 복습해주세요. 기출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수업시간 선생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거나 본인이 판단하기에 정말 안 나올 것 같은 키워드는 제외하고 외워주는 겁니다. 셋째, 키워드 크기 정하기. 키워드를 뽑다 보면 연속적으로 두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명사가 2개 연속되거나 동사나 형용사, 부사가 연속으로 나와 한 명사가 수식을 받는 경우입니다. 가령 A의 P, 증가하는 시 같은 형태가 있겠죠. 이때 둘 중에 한 단어만 택해 하나의 키워드로 외울지 두 단어를 모두 키워드로 외울지 선택의 갈림길에 오게 되는데요. 선택 기준은 본인이 키워드로 정한 걸 꺼냈을 때 나머지 단어가 떠오를 것 같다면 그 키워드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 단어가 기억 안 날 것 같다면 둘 다를 키워드로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이는 실제 아웃풋을 해봤을 때 안 꺼내진 게 확인된다면 다시 나머지 단어도 포함해서 키워드를 수정해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바로 예시 보여드릴게요. 전문의 시험 실제 범위의 이론인데요. 이번에도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과목을 예시로 하고 싶었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출과는 달리 이론서는 없어서 아쉽지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면역질환 단원에 면역계 소단원, 그 중에서 면역글로 불린에 대한 내용인데요. 림프구계, 식세포계, 보채계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주고 그 중에서도 면역글로불린 파트를 현재 보고 외운다는 걸 인식하고 들어가세요. 1단계는 끝났습니다. 2단계 IgG와 IgE에서만 키워드 추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여기 문장들은 쉬운 편이라 2단계는 생략해도 되지만 IgE가 더 길게 구성되어 있으니 한번 끊어 가볼게요. IgE는 혈청 면역 글로불린 중 극미량을 차지하고 있으며까지 한번 가고 조직 비만세포와 호염기구와의 결합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도 한 번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즉 비만세포가 IgE와 결합된 채 항원을 만나면 이쯤에서 끊어주고 비만세포는 히스타민과 기타 혈관작용 물질을 분비하는데 끊고 이러한 기전으로 많은 알러지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해가는 단위 정도에서 슬래시를 그어주면서 끊어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3단계 키워드 정하기. IgG부터 뽑아볼게요. 여기서 면역글로불린은 주제 개념과 겹치고 다른 종류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니 제외해주고 이 수치는 기출에서 언급이 되었다면 키워드로 포함시켜주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많이 있다 느낌 정도로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키워드는 태반 통과성, 고체 결합성, 류마토이드 인자, 결합능 3개네요. 여기서 결합이라는 공통 키워드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묶어서 그룹핑해주고 태반 통과성의 키워드 크기를 정해볼 건데요. 키워드를 태반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태반 통과성으로 잡을까를 정하는 겁니다. 태반 통과성이 더 확실하긴 하지만 태반보다는 길고 태반만으로도 태반 통과성을 떠올릴 수 있다면 더 간단하고 짧으니 태반으로 가는 거죠. 이때 7단계 아웃풋 과정에서
태반만으로 태반 통과성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태반 통과성으로 키워드를 수정해주는 겁니다. IgE로 넘어가면 역시 혈청 면역글로 불리는 제외하고 비만세포와 호영기구와의 결합능, 히스타민, 기타 혈관작용 물질, 알러지 반응 정도로 뽑을 수 있는데 실제 기출을 보면 IgE 관련하여 히스타민, 알러지 반응이 많이 나오지만 기타 혈관작용 물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4개의 키워드로 뽑는 겁니다. 사실 3단계를 설명드리면서 4, 5단계까지 같이 설명드렸어요. 이때 6단계로 외워주고 7단계로 아웃풋을 해보고 말이 되는지 빠뜨린 키워드는 없는지 키워드 수정이 필요한지는 아는지 검토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최종 키워드를 교과서에 직접 형광펜으로 표시하거나 포스트잇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샤프로 표시해가며 수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키워드 공부법으로 모든 과목을 접근한다면 공부 방향 제대로 잡고 직진해 필요한 것만 완벽하게 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최상위권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거고요. 이 영상을 공부법 및 암기법을 잘 몰라 헤매는 친구들, 가족들, 제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공부의 키트를 잡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투리 시간 활용을 극대화해 성적 고민을 종결해버리는 엔딩 공부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